안녕하세요, 책방TV입니다. 저희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책방TV인데요. 네, 저희도 여러분만큼 어색해요. 네, 어색합니다, 아직. 네. 그래도 두 번째는 저희가 제일 잘 이야기하고 제일 잘 아는 책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일단 본인의 책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할까요? 네, 큰형님부터 하시죠. 네. 네, 저는 책방 이웃의 최병민입니다. 책방 이웃은 경의선 책거리 홍대역에 있고요. 경의선 책거리에 예술산책 부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출판사의 개성 있는 책하고 독립출판물을 다루고 있고요. 일명 에세이 책방으로 가고 싶은 게 제 목표긴 해요. 왜냐면 제가 출판사도 겸하고 있어서 에세이 책들이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른 책방에서 많이 안 다루고 있다? 아니면 제가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예전에부터 이제 수필을 좋아해서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가가 77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명이라고 하고요. 저희 책방은 뭐 독립출판물이 한 70% 정도, 그리고 기성출판물이 한 20에서 30% 정도 이 밸런스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책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음료도 팔고 음식도 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방의 특별한 아이덴티티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이제 친구가 책방에 놀러와서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책방을 보더니 비싼 놀이터 만들었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듣고 느꼈는데, 여기가 내 놀이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책방을 발전시키고 싶은 방향은 많은 분들의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책방연이라는 독립서점 겸 도시문학 서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방연이는 책방이웃과 가가 77페이지의 중간쯤, 하지만 책방이웃에 훨씬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경의선 책거리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독립출판물과 기성출판물을 반반, 거의 50%씩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책방이 일주일에 4일 정도 운영이 되는데, 거의 매일 뭐 클래스라던가 북토크 그리고 워크숍 등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고요. 연이네요. 네, 그래서 세별 동안 연이. 그래서 사실 책방 연희가 맨 처음에는 연희동에 있었기 때문에 연희라는 이름도 있었지만, 중의적인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 연희하다, 플레이하다, 책을 가지고 놀다 라는 의미로 지었고요. 근데 얼마 전에 다른 독립출판 작가분이 그 책방 연희라는 이름을 가지고 본인 인스타에 올려주셨는데, 책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책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뭐 문화를 가지고 놀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뜻을 만들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큰일이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네, 그렇게 책방 연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제주도에서 제주도 애월에서 작게 쇼빈숍으로 책방 애월이라는 엽서 서점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방을 왜 하시게 되셨어요? 왜 하시게 됐냐면, 그쵸, 이것도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쉬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일을 거의 안 쉬고 몇 년 동안 해오다가 쉬려고 하다가 쉬면서 할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언젠가는 책방을 열어보겠다라는 이런 느낌? 어릴 때 책을 조금이라도 좋아했던 친구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게 왜 지금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금이 이 책방을 열었을 때였고, 근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재밌고 얻는 것도 많고, 그리고 크지 않아도, 뭐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뭔가 내가 얻는 게 크지 않아도 이걸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즐기면서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처음 책방을 시작했을 때보다는 제 마음속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더 큰 비중으로 조금씩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쉬려고 시작했던 거. 하지만 지금 못 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책을 왜 좋아하게 되신 거죠? 기본적으로 책방을 한다고 하면은 책을 싫어하거나 크게 관심이 없으면은
본인이 뭔가를 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책방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게 된 기억 같은 게 있으시면. 저는 다른 데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기는 있었어요. 일단은 초등학교 때 아빠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그냥 동네 서점에 가서 뭐 마음대로 만화책을 포함해서 만화 잡지를 포함해서 10권씩 골라라 라는 기억이 사실 되게 오랫동안 있었고 그게 몇 년 정도, 한 1, 2년 정도는 지속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학교 생활을 되게 하기 싫어하는 애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만났던 이제 교수님 한 분이 방학 동안에 읽을 전문 서적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들의 책을 손수 골라서 빌려주셨고 네, 그때서부터 좀 더 책 읽기를 집중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뭔가 책을 계속 많이 읽고 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고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거를 뭐라고 설명할 수가 되게 애매한데 업무를 할 때도 조금 책에 집착을 했었던 건 있어요. 뭐 자료 조사나 정보를 얻거나 할 때도 인터넷으로 하면 될 것을 굳이 책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었던 약간 습관처럼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결핍에 대한 저는 제 개인 지식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결핍들을 책으로 좀 표현한 것 같아요. 목이 없는 거 아니야 사실? 사주에? 저 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책방을 다 운영하지만 책방을 운영하면 책을 보는 일인 거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일단 읽을 시간이 없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책방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책방 한 구석에서 그냥 진짜 옛날에 헌책방 같은 느낌 있잖아요. 구석에 주인이 어디 있는지도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그런 허름한 헌책방 구석에서 그냥 하루 종일 책 읽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걸 꿈꾸면서 책방을 시작을 했는데 저랑 비슷하네요. 이게 뭐 책 들어오면은 책도 뭐 정리해야 되지, 인터넷에 올려야 되지, 홍보도 해야 되지, 막 또 막 그 외에 잡무들도 되게 많으니까 이런 거 하다 보면 책 읽을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책을 일로 받아들인다 이런 거보다 지금 제일 간절한 거는 오롯이 책만 읽을 시간 이거를 좀 내고 싶은데 또 이게 나이가 한 살, 두 살 드니까 예전만큼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한 4시간, 5시간 자도 충분했다면 지금 한 8시간 자지 않으면 피곤하다? 그러면은 그 시간의 간극, 한두 시간 그 시간의 간극이 예전의 체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면은 오롯이 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시간도 없어서 거의 요즘은 폰에 있는 그냥 웹소설 막 이런 거 읽거나 아니면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그냥 이북을 구매해서 읽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지니까 근데 또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거랑 책장을 하나씩 넘기는 거랑은 손의 질감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느낌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책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난점이나 뭔가 거의 후회가 없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 개미 눈꽃만큼의 후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책을 많이 못 읽는 책방을 내가 운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지 않을까. 요즘 이런 책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책방을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책을 볼 수 있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이런 낭만적인 장면들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책방 운영은 전 분명히 낭만적인 지점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전 낭만적인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현실적인 말씀하셨던 운영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방에 운영하는 어떤 책방 운영자로서의 고충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책방 운영자.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책방에서 책을 대하는 게 일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생각했던 거와 다른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임대료
경제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으로 책의 판매 그 또한 경제적인 부분. 뭐 그런 부분들 일단 경제적인 게 사실 되게 크잖아요. 그것 때문에 없어지고 생겨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외면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실 책방이 되게 많이 생겨나잖아요. 보니까 망원동에 있던 서점이 또 없어졌는데 얼마 전에 보니 망원동에 또 책방이 생기고.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생겨나는 지점은 분명히 그런 어떤 로망? 책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으로 없어지는 게 사실 크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제일 부딪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시작할 때 해소를 하고 그쵸. 하거나 이제 아까 그 기대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좀 이제 그 책을 판매해서 얻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위전들을 좀 줄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니 좀 내가 행동을 하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행동이라든가 어디를 다닌다거나 그런 책 판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좀 더 편하게 책방 일을 즐길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뭐랄까 책방하면서 좀 책에 대한 접점을 제가 책에 대한 어떤 그 향수를 느낀다고 그럴까? 책하고 뭔가 좀 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넓히는 거는 일부러 저를 좀 몰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번에 이제 작년에 필사 모임 같은 거 해서 책 읽고 필사하는 모임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책을 쓰는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책을 읽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면 또 이렇게 나를 몰아서 책을 읽으면서 뭔가를 현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 책 쪽으로 보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경제적인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예뻐 보이는 책이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 그 책 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친구 있으면 꼭 이 친구하고 뭐 많은 이야기를 안 나누고 그냥 같이 다니더라도 기분 좋잖아요. 책가방에 그 책이 있는 것만으로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책방 운영자로서 보다는 독자로서 즐기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책방 운영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책과 즐길 수 있는 부분 좀 일부러 만들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책방과 책을 그 플랫폼 삼아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책방 이름으로도 그렇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일단 저희 책방에 들어온 책은 많이 팔고 싶어요. 그렇지. 어느 누구의 책방보다 많이 팔고 싶은 거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그거의 첫 번째는 당연히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경제적인 것보다는 일단 내가 선택한 책, 첫 번째로 내가 선택한 책이 눈 밝은 독자들한테 읽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외에 다른 창작자들이나 작가들이나 출판사들이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정말 미비하지만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책방이 그래서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책방이 되려면 저는 많이 판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게 1순위인 것 순결되는 같아요. 부분이긴 네. 하니까. 그러니까 뭐 책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책방이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정 책이 팔리지 않았으면 하고 기대하는 책방은 없을 거거든요. 물론 조금 더 팔렸으면 하는 책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많이 팔아야 된다는 게 우선이 되는 거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도 맞고 영향을 받는 것도 맞지만 저는 더 큰 문제는 사실 독립출판계 혹은 우리나라 출판시장계가 훨씬 많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지금은 안에서 뭐 다툼을 해봤자 정말 새우 싸움이에요. 이거는 고래 싸움도 아니고 그것보다는 훨씬 마켓이 커졌을 때 그때 뭔가 본격적인 경쟁을 해야지 지금 뭐 설립되는 초창기일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시장도 크지 않은데 내부에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거나 서로 경쟁을 하거나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은 생산자만 많아지는 게 저는 우려가 그것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서점도 많아지고 있고 독립출판 제작도 많아지고 있고 소규모 출판사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사는 소비자층도 확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더 큰 중요함일 그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게 한계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책방TV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다른 여기에 관심이 없었던 누군가가 호기심을 보이고 어느 책방에 가거나 여기서 소개하는 책을 한번 마주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기억이 오세요. 네, 그죠. 맨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지금 해도 되잖아.